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조선일보 이거 특정 보도입니다. 네. 공천심사에서 당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특정 후보만 소개해가지고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딱 말 한마디 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다. 비판을 해도 비판을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네. 특정 후보만 소개해가지고 당내 경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거든요. 좋다. 우리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 순간이 아니다. 지금은 이기기 위한 공천, 또 이기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 아니냐.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나를 비판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감수해야 되겠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지금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공천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자기가 임명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이걸 책임지고 이번에 승리하는 길로 가겠다. 이기기만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임무를 다 끝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방법을 하는 거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아주 당연한 말이죠. 네. 한 위원장은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도요. 평가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몰라가 아닙니다. 바로 직접 참여합니다. 공천에 대해서. 이 한 위원장이 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군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공천이 가지고 있는 함의, 중요성의 함의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뭡니까? 비상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정말 비상한 시국 그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된다는 시대정신 말입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존립을 못한다는 바로 그런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했냐면 경제정책통인 윤희숙하고 운동권 원투 소위 대표 운동권인 임종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 맞나 이렇게 말하는 이 한마디가 훨씬 더 선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이 어원이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당선을 뭐 윤희숙이가 이쁘든 밉든 간에 뭐 국민들이 이뻐하고 미워하든 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임종석보다 낫다. 경제학자다. 이 사람 임종석이 뭐 하느냐? 알아봐야 운동하고 주사파 운동하고 김일성 사상 가르치고 한 주사파 운동권 대부 그게 무슨 대한민국 국회 대표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해피하게 몇 대를 살았느냐? 국회의원하고 말이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좋은 거 다 하고 말이죠.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권자들한테 직접 해야 되는 것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이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존립이 어렵다. 바로 이런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어젠가 윤희숙 전 의원, 지난 17년 또 김경률 비대위원, 말썽 많은 자이지만 하여튼 김경률이 만약에 공천을 받아서 마포에서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당연히 정청래를 때려 부셔야죠. 100% 부셔야죠. 못 부시면 혼을 내놔야죠. 저는 못 부시면 김경률 그다음부터 그냥 생 비판을 갖다가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 작정입니다. 에? 그러니까 김경률도 피가 터지고 생명을 바치면서 머리 터지게 싸워서 하여튼 정청래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까?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윤희숙하고 김경률 17일 날 민주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청래 의원 대항마로 뽑혔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반발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천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른바 윤한 갈등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을 문제 삼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은 묵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게임에 이겨야 되니까. 네. 이번에 운동권 종식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큰일 납니다, 정말. 이들에 의해서 먹히면은 이들은 지능적이고 교활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개인의 호불호, 윤희숙에 대해서 호불호, 무슨 김경률의 호불호가 일단 공천이 되면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게끔 격려를 하고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운명적인 바로 시대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과 오찬으로 갈등이 호소됐냐? 이런 질문에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 잘해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말하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머리가 돌아가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말을 왜 이렇게 순발력 있게 잘하는지 모르죠.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갈등이 해소됐냐라는 그 기자들 질문이죠. 전날 대통령과 오찬을 했는데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통령과 저의 갈등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대통령과 제가 힘을 합쳐서 둘이 힘을 합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말이 이거 맞습니까? 예. 그것이 결국 민생이고 그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과 2시간 반 정도 길게 했던 것이다 이거야. 민생을 얘기하기에는 2시간 37분도 짧더라 이거야. 2박 3일도 짧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거슬리겠습니까 이거.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누가 거슬려 반박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갈등을 촉발했던 그 김건희 여사나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 정치 현안에 대한 이견은 다소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민생이라는 건 대의에 대해서 당정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저 높은 의미의 곳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공천은 당이 한다. 입장을 밝혔잖아요.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로 그러니까 본인이 참가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심사에서도 당 기여도가 15점 반영되는데 그 평가자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2명이라는 겁니다. A하고 D 4단계로 평가되는 당 기여도는 배점 간격이 크기 때문에
20점 반영되는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딱 보이니까 대통령실 출신 친윤 핵심 인사들도 반발이 없습니다. 로키 아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죠. 지금 중구난방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이날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자, 학교 폭력자, 마약 범죄를 신4대 악으로 규정하고 본인과 가족의 입시 채용, 병력, 국적 비리, 이런 거 4대를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범죄라든가 몰카 있죠.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거 사면 복권되더라도 원천 배제시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면 복권도 말 안 된다 이거죠.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사면 복권되더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인간 자체가 차별화된 인간으로서의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음의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 앞이죠. 음력설 앞인데 이 음력설 앞에서 이 여야가 상당히 긴장해 있습니다. 음력설 앞에서 이제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 그 밥상에서 화두가 돼야 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치가 반드시 화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한동훈이 잘하더라. 이런 얘기. 이재명이 이거 행편없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 친분을 과시합니다. 설전 맞짱도 띄고 여야 모두가. 그런데 한동훈 마케팅하는 건 공통입니다. 이 야당 민주당은 한동훈이 욕한다고 마케팅을 해줍니다. 욕을 엄청 하죠. 근데 듣는 사람 돼서 똑똑한 국민 같으면 이재명이가 욕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재명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이재명처럼 그렇게 전과가 사범인데 이재명은 전과도 없고 한동훈은.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10개나 되는 경제 자범 등등 자범 의혹들이 잔뜩 있는데 자범 의혹이지 이거 정치범이 아니거든요. 돈하고 전부 관련된 게 이게 전부 다 거의 다인데 아니 한동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자기네 편들도 지지자들도 보다가 보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이 지지자긴 하지만 야 비교해보면 한동훈이하고 비교해보니까 말이야 한동훈이는 너무 깨끗하고 이재명이는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많이 붙어있냐 이 혐의점이 말이야 범죄 혐의가 10개나 되고 말이지 거기다가 전과가 사범이나 되고 이래 되겠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지는 하지만은 이거 행편없네 한동훈이하고 게임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도 한동훈 마케팅을 긍정적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갈등 봉합 국면에서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당의 예비 후보들이 SNS 홍보가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대중적 인기의 중도 공략까지 지금 다 유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한동훈과의 전쟁을 강조하지만 이게 힘이 없어요. 이유가 딱 한 개입니다. 자, 친명이라는 소위 이재명 휘하, 정청래, 여러분 얼른 기억나죠?
예. 박찬대 기억나죠? 고민정 기억나죠? 뭐 이런 사람들 막 옆에 장경태 뭐 있죠? 뭐 빈곤 포르노니 무슨 조명 포르노 해가지고 영부인을 맨날 스토킹하는 그 남자 하나 있죠. 못된 인간 있죠. 예? 이런 자들이 이제는 보십시오. 비명계하고 막 싸우다 비명이 그냥 딱 대항하고 나갔죠. 나가면은 표가 조금 갈리게 돼 있으면 여기에 한 방 먹은 셈이죠. 비명 그거하고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친문을 공격합니다. 친문하고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하고 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아주 저격수로 이름났던 그 이현주 의원이라고 돌고 돌아가지고 탈당을 6번 한 사람 있죠. 5번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탁 전화를 걸어가지고 언주 씨, 뭐 당신 나도 옛날에 욕하고 문재인에 이거 굉장히 그 많이 저격수로 이름이 나 있는데 내가 저 문재인이 피 떼낼 것을 내가 각오하고 내 당신을 갖다가 말이지 우리 당에 영입하겠다. 뭐 하고 둘 간에 무슨 샬라샬라가 있었길래 이현주가 발표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씨가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영입하라. 얘 여기로 좀 와달라. 요청 받았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나도 생각을 할 시간이 있다. 뭐 어디 나갈까 뭐 나갈까 그 안에 뭐 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하고 지금 박치기가 됐습니다. 문재인이가 막 그냥 정말 속된 말로 핏대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겨냥했으니까 친문계들 딱 겨냥했죠. 이건 뭐냐? 친명계를 갖다가 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자기 진짜 골수분자들로 개딸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요 기회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단결해가지고 이번에 국민힘을 완전히 지역구 국민의힘을 밀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 연동형이 시작되면은 자유자 붙은 정당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있는데 또 자유통일당 있죠. 정광훈 목사가 하는데 그 두 자유자가 붙은 당, 그 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연동형이 돼도 비례대표가 돼도 비례대표 정당은 그렇게 밀어야 되고 이 지역구 정당은 누구를 밀어야 되느냐? 아이 그건 뭐 말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이 김경률 그 때문에 이제 뭐 갈등이 좀 표면적으로 이제 뭐 일어났다가 봉합이 됐지 않습니까? 중도층의 민심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 출마자, 초선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초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인과 한 위원장 친분을 알렸지만 최근에는 대통령과 갈등이 드러나면서 곧바로 한 위원장하고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개인 이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위원장과 단둘이 찍은 프로필 사진을 본인만 나온 사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석을 해야 된다는 이 필연성 앞에 모든 것이 다 접어야 됩니다. 오로지 200석.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파워를 인정을 해야 되고 그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로지 70일 남은 이 날을 승리로 일관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네.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난리가 났죠. 한동훈 비판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마케팅은 그쪽 마케팅은 물건 썩었다, 더럽다, 사지 마라 이런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이죠. 그들 민주당의 말이죠. 그 국민들이 누가 그렇게 바라봅니까? 한동훈은 벌써 프레시 신선하다. 신선한 야채다. 신선한 과일이다 생각하지. 에? 썩은 무슨 뭐 그런 과일로 생각하겠습니까? 썩은 과일은 민주당 이재명이지. 에? 그 국민들이 다 잘 알아요. 한동훈 마케팅을 오히려 해주지 않는가 싶어요. 좋은 마케팅. 예.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이번에 200석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심려를 다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애국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